지우쌤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 더하기 수의 덧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정수 유리수. 유리수죠. 유리수 안에 정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 어떻게 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도 더하기 배웠는데요. 알아요. 더하기 열심히 하셨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의 범위를 넓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를 음수 범위까지, 0보다 작은 범위까지 넓혔어요. 그럼 우리가 0보다 작은 음수도 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수의 덧셈 방법을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 여기서도 쓰입니다. 자,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덧셈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서로 같은 부호끼리 더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더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부호의 두 수는 어떻게 더하고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수는 어떻게 더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을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준 게 있죠. 예를 들어준 게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 두 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플러스 3은요, 플러스 보호를 가진 수고요. 플러스 5 같은 경우에도 양의 보호 플러스를 가진 수예요. 이렇게 더해주는 두 수. 지금 플러스랑 더하기랑 얘는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고 더하기는 더하라는 시그널이에요. 둘이 좀 다릅니다.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같은 부호를 가진 두 수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럼 이 더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부호를 먼저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덧셈부터 시작해서 뺄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부호를 항상 먼저 결정해주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왜? 부호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부호 잘못 써서 문제 틀리는 케이스, 계산 문제 틀리는 케이스가 없을 것 같지만 겁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해주는 습관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 얘는요, 부호를 먼저 결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부호인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끼리 더한 거를 옆에 붙여주실 거예요. 봐봐. 얘네들 절대값.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고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가 되잖아요. 걔네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요게 계산 결과가 됩니다.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요.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8이지, 8.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서로 같은 부호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서 덧셈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간혹 수직선 문제도 나와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던데 수직선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3이 여기 원점에서 플러스 3까지 가요. 여기서. 그치? 여기서 다시 플러스 5만큼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냐면 더하기가 가라는 신호거든요. 어디로? 플러스 방향으로 5칸만큼 간 거. 그럼 그때 스탑하는 요 위치에 대응하는 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8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더해주는 방법도 볼게요.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요. 보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똑같죠? 그지?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두 수를 더해 주실 때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게 선생님이?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자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부호를 뭘로 결정하면 돼요? 결정해 줄 게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지? 우리한테 선택권은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부호를 결정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의 합을 붙일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걔네들을 더해 주신 거를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지. 그죠? 그럼 계산만 하시면 돼요.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직선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간 다음에 다시 갈 거예요. 어디? 마이너스 5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5칸만큼 갔을 때 멈추는 수에 대응하는 점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요거 부호가 같은 두수의 덧셈을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부호가 다른 두수의 덧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이 이상하지? 그죠? 예제 1번 요거 한번 어이구 다음 거 넘어갔네. 요렇게.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수의 덧셈. 지금 보시면 더해주는 두수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같은 부호예요. 이렇게 같은 부호의 두수를 더해주실 때는요. 부호를 결정하실 때 항상 우리가 부호를 먼저 결정할 거예요. 뭘로 결정하냐면 얘밖에 없잖아. 같은 부호, 즉 공통인 부호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끼리 더해주신 거를 옆에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하기. 그럼 플러스 4 더하기 5는 얼마가 돼요?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플러스 9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6이에요. 얘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요,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뭘로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통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절대값끼리의 합을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 8,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 걔네들 더해준 거를 살짝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8 더하기 6은 얼마예요? 14니까 얘는 마이너스 빼먹으시면 안 돼요. 14 요렇게 계산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분수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4번을 한번 볼게요. 분수 계산. 지금 보시면 플러스 5분의 2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같은 부호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시고 절대값의 합을 붙여달라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5분의 2의 절대값은 5분의 2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다른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른 두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말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통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하실 때 공통분모를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5하고 2의 최소공배수. 얘네들이 서로서 관계일 때는 서로 곱해준 게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최소공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5분의 2가 10이 되기 위해서 5에다가 2를 곱했을 거고 분자에도 2를 곱하면 10분의 4 얘는 5를 곱했을 거고 분자에도 5를 곱하면은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항상 부호 플러스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5는 얼마예요?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계산 결과는 플러스 10분의 9 요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같은 부호, 둘 다 마이너스, 같은 부호의 두 수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때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해 줄 거예요. 결정해 주실 때 뭘로 결정하면 되겠어요? 공통 부호인 마이너스로 결정을 해 주시고 절대값끼리 더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얘네들 통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통분하실 때 공통분모를 뭐로 만들어야 되게? 3, 4, 12 서로서 관계라서 얘네들끼리 곱해준 12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3분의 1 같은 경우는 분모에 4를 곱하고 분자에도 4를 곱해야 되니까 12분의 4가 될 거고요.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도 3을 곱해야 되니까 1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하고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3은 1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2분의 7
요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부호가 다른 두 분수를 어, 더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마찬가지로 얘가 부호 결정을 제일 먼저 해줄 거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부호 결정. 항상 부호 결정 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 요거를 한번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플러스 얘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 주실 때 부호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결정권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뭘 선택해야 돼?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뭘 선택을 해 주실 거냐면 부호를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고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가 되잖아요. 그럼 3과 5 중에 누가 커요? 5가 커요. 그럼 그때 원래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로 결정을 해주십니다. 지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해주실 때는요. 절대값에 합을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주실 때는요. 부호를 이렇게 결정하고 절대값의 차를 붙일 거예요. 절대값의 차. 차라는 개념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절대값 얘가 5가 더 크고요. 3이 작은 거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뺀 거. 그래서 절대값의 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절대값의 차를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5 빼기 3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플러스 2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또 수직선에서 보면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간 다음에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5칸 이동한 거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때 멈추는 요 부분에 대응하는 수, 플러스 2 되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수직선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주고 있어. 뭐부터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부호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5가 더 크죠. 그럼 이때의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줘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의 차를 살짝 붙인다고요. 그럼 5가 더 크니까 5에서 절대값, 3을 빼준 거를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에서 3을 빼면 2니까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계산 실수가 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 수직선도 볼까요? 자, 원점에서 플러스 3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갈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래서 이때 멈추는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수직선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를 보시면 참고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냐면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면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지? 그럼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뭘로?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그럼 얘는 절대값이 2고 얘도 절대값이 2. 그럼 이렇게 절대값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답이 0으로밖에 안 돼요. 다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인데 절대값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항상 0이 나옵니다. 이걸 수직선에서 한번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수직선 선생님이 재활용 한번 해볼게요. 이가 플러스 2. 원점에서 플러스 2만큼 이렇게 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간다는 건 마이너스 방향, 왼쪽으로 두 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두 칸을 가면은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제자리, 제로인 거 보이시죠? 그지? 그래서 수직선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 주셨을 때는 항상 그 답이 0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아래 있는 내용도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이 어떤 수를 더해도 그 합은 그 수 자신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요 말이에요. 예를 들어 2에다가 다시 이거 할까? 2에다가 내가 0을 더했어요. 그럼 답은 뭐게? 2예요. 그러니까 이 0이요. 더할 때는요. 의미가 없어요. 더해주나 마나의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0 더하기 2. 또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이때 이 0을 더해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더해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0은요. 더하거나 나중에 빼기도 할 거지만 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해주나 빼주나 그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한 2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요 예제 1번에 3번, 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4예요.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죠. 항상 답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 습관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가져갈 거예요. 플러스 8의 절대값은 8,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되고요. 절대값 얘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이 8의 부호, 플러스였죠. 플러스로 결정하신 다음에 뭘 붙인다? 절대값의 합 아니에요. 차를 붙여주셔야 돼요.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 그러면 8에서 4를 빼면 4니까 얘는 플러스 4라고 계산 결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도 볼게요. 6번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5.8 더하기 플러스 7.6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부호를 먼저 결정할게요. 답의 부호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따라가지롱. 얘는 절대값이 5.8, 얘는 절대값이 7.6. 누가 더 커요? 7.6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의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7.6 빼기 5.8. 소수 뺄셈 하실 수 있죠? 세로셈으로 오랜만에 해볼까요? 8. 빼주시면 6에서 8을 못 빼니까 빌려올게요. 10을 빌려와서 16에서 이제 8을 뺄 수가 있잖아. 그러면 8이 되고요. 점 그대로 내려오고요. 6에서 5를 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호 플러스로 결정해 주시면서 1.8을 살짝 붙여서 플러스 1.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